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대장동 수익금 지분의 절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 몫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이 8일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공소장에 대장동 주범 김만배가 자신의 지분 중 절반인 700억 원이 이재명 측 3인방,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유동규 몫이고 거기서 공통비용을 제외하고 42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네. 이재명 대표 또 다른 핵심 측근, 네. 지금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네.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죠. 그렇습니다.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저께 바로 이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기소가 이루어졌죠. 근데 네. 김용 부원장의 기소가 이루어지자마자 다음날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검찰은 지금 총각을 다투는 그런 네. 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일단 압수수색의 범위는 지금 자택과 그다음에 국회 당대표 비서실 일로 지금 한정이 돼 있고, 또 뇌물수수액이 압수수색 영장에 지금 특정이 됐습니다. JTBC 단독 보도인데요.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1억 4천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지금 적시를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 정진상이 2013년과 2014년에 걸쳐서 설, 추석 등 명절에 3천만 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14년에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 전에 5천만 원을 받고, 또 2019년 3천만 원, 2020년 3천만 원에서 총 합치면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지금 적시를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고, 법원은 지금 검찰은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2014년에 유동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고, 네. 2020년에 뭐 추석 떡값이라든가 거기서 1,000만 원 받고 또 추가로 3천만 원을 받아서 9천만 원 네네. 이렇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1억 5천이면은 4천이면 1억 4천이면 약 5천만 원 5천만 원이 더 늘어났네요. 더 지금 밝힌 거죠, 검찰이. 지난번 그 김용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때는 당에서 막고 그래가지고 한 차례는 무산됐고, 그 다음에 네네. 다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죠. 당대표 비서실, 또 그렇습니다. 국회 예, 사무실까지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모양이죠. 지금 당대표 비서실이라면 제가 알기에는 국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가 아니고요. 아, 예. 예. 당대표는 실은 원래 국회에 있고, 국회 2층에 있고, 거기에 정무조정실장이니까 출근을 당사로 하지 않고, 당대표면 당대표 비서실로 하거든요. 예. 즉, 국회에 지금 이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의 방으로 특정한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뭐 막거나 그런 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바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그 시간 내에 최고위가 열렸거든요. 네. 그 최고위에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도리어 목소리를 높여서 이태원 희생자들 얼굴 공개해라라고 도리어 목소리를 높이는 그 윤 정부를 공격하는 걸로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치부를 덮는다 그럴까요? 언급을 안 하는 상황. 도리어 정청래 최고가 지금 대신 나서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비난을 최고위에서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네네. 공소장을 입수를 해가지고 네. 대특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핵폭탄급 내용이 터져 나왔는데, 네. 그동안 늘 알려져 있었지만 그것이 공소장으로 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건데, 네. 이 내용을 김만배가
실토를 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김만배에 따르면 김만배가 그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것인데, 물론 김만배가 검찰에 직접적으로 이걸 진술했다라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즉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경로들, 예를 들어 유동규라든지 김용이라든지 정영학이라든지 남욱이라든지 검찰에 지금 조금 더 협조하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뭐 이렇게 지금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만배가 그들한테 한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다른 어떤 정황 증거와 짜맞춰 봤을 때, 김만배가 지금 그러니까 그 간접 진술이지만 진술을 한 것은 뭐냐면, 대장동 지분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에 전체적으로 49%가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갔는데, 그 49% 중에 24.5%가 김용과 정진상과 유동규 몫이다. 이렇게 지금 퍼센티지를 아예 정리를 한 거예요.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작년에 이정수 중앙지검장 밑에 김태훈 팀장, 대장동 수사팀 팀장이 밝힌 것과 전혀 다릅니다. 당시 비슷한 시기에 10월 25일 날 김태훈 팀장이 밝힌 내용,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428억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24.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세 사람이 김만배에게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 저 수익금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만배가 약정 지분 700억 원 중에 공통비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함께 쓴 돈을 제외하고 428억을 주겠다라고 일단 약속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만배가 계속 이걸 차일피일 미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김용은 광주를 내가 돌아야 되는데 조직을 내가 조직을 맡아갖고 광주에 좀 이렇게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급하다 해갖고 유동규한테, 그럼 남욱한테 돈을 받아라 해서 그 다음부터 이루어진 게 이제 8억 4천만 원인데, 아무튼 지금 검찰이 밝힌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분, 즉 49%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4.5%가 김용, 정진사, 유동규 몫이고, 그 다음에 김만배가 지금 약속한 어떤 그 수익금의 428억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즉 작년에는 유동규가 이걸 요구하고 유동규가 다 착복한 걸로 김태훈은 몰아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정수 지검장 밑에 김태훈 네네. 4차장이 수사를 지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친문 해바라기 검찰, 딸랑이 검찰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대선 경선 과정이었으니까 이재명한테 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뭔가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동규한테 몰아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동규가 전부 700억을 받기로 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에 와서는 이 내용을 지금 정확하니 밝힌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라든지 증언들을 통해서요. 예. 작년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놓고 사실 이 남욱이 계속 추궁을 해요, 김만배한테. 야, 너는 우리한테만 왜 돈을 계속 유동규한테 주라 그러니? 네가 지금 돈 제일 많잖아. 천화동인 1호가 제일 돈이 많은데 왜 우리한테만 해? 거기 지금 배당금이 1208억이나 떨어지니까 그거 갖고 좀 유동규나 이재명 쪽에 좀 주란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 절반은 그분 몫이잖아. 너희들도 알잖아. 내 돈 다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죠. 그분이 누구냐, 뭐 대법관이냐 어쩌고 저쩌고 나오지만, 당시에 이정수가 계속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국정감사에 나와서 아니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아예 했죠.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이 설레발을 치다가 끝내 김태훈이 그분은 유동규였다. 라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몰아갑니다. 그분이 유동규가 실소유주였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하면서 이 몇 가지 뭐 핵심 피의자들, 예를 들어서 남욱이나 정영학이나 김만배가 모두 다 유동규 거라고 이야기했다라고 김태훈 팀장의 수사팀이 밝히면서 당시에 유동규가 모든 거를 다 뒤집어 쓴 형태로 기소를 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지금 실토를 한 것은 네. 그 3인방한테 이 실토를 한 거고, 검찰에 가서는 아직 정식으로 이 돈이 절반이 이재명
측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네네, 그렇습니다. 공소장이 그렇게 적시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않은 것 김만배는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700억은 자기 몫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 전에는 이제 뭐 그분 거라고 했는데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자기 몫이라고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몫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김만배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죄수의 딜레마에 의해서 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이 뭐 3인방이라고 김만배가 유동규 등 그 사람들한테 했든 안 했든 이 대장동 사업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예. 변호사 하신 분이고 그 내용을 환하게 아는데 거기서 4,040억의 수익이 떨어진다는 것을 전부 알고 그걸 사인을 해줬는데 그거를 그러면 너희들 사업하는 사람들 또 밑에 있는 측근들이 다 나눠 가져라. 사이좋게 나눠서 가져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러니까요. 없겠고 또 네. 유동규가 지금 폭로하는 거를 한번 지켜보시죠. 왜 폭로를 했을까요? 700억이 작년에 김태훈과 이정수에 의해서 700억을 다 이렇게 이 자기가 꿀꺽했다. 물론 700억이 약속이고 그 이외에 뭐 몇 억씩 몇 억씩 이렇게 계속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 자금이 아니라 진짜 뇌물이잖아요. 왜냐하면 대가를 다 준 거니까 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이러면 30년형도 넘지 아마 그렇죠. 그 액수에 따라서 형이 점점 늘어나는 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이것을 몇십 년 한들 너는 측근이 아니야 라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밝혀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빚밖에 없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김용과 정진상에게도 가지 않으리라는 법칙이 없죠. 왜냐하면 1억 4천억 정진상이 뇌물수수 아닙니까? 현재까지 뇌물수수예요. 뇌물수수인데 뇌물수수라는 건 이거 특가법 아닙니까? 특가법이고 이 액수는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돈이 수익으로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 700억이든 428억이든 대다수 돈은 대선 경선 자금이나 대선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네. 전에 이호라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 부장이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5천만 원 받아 쓰고 1억 받아 쓰고 이런 것은 당연히 자기들 몫도 거기에 일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 의형제 맺어가지고 같이 사업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대선 자금으로 다 들어가고 대다수는 나머지 남는 돈 있으면 자기들이 먹고 그리고 집권하면은 어차피 또 수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데서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패널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니 그 대장동 수익한 거 그때 나눠 가진 거를 왜 자꾸 정치자금이라고 하느냐라고 호도하는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2021년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예요. 그 2021년은 이미 대장동이 다 수익이 끝나고 수익 다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표현에 의하면 아니 돈 빼앗는다고 공산당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지금 대선 과정에서 유동규에게 그 돈을 끌어다가 갑작스럽게 돈을 끌어다가 갖다 줄 이유가 있을까요? 당시 유동규는 개털이었거든요. 아니, 시체말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2020년 12월 달에 이미 경기관광공사를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대가였을까? 당연히 정치자금이겠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2021년만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보면 2014년도도 있었고 2019년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성남시 지방선거와 그 다음에 재선과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와 경선과 이런 포인트 선거 포인트마다 돈이 오고 간 흔적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김만배가 그분 거라고 할 때도 지금 나이가 아마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보다 한 살 위고 네, 위입니다. 그 대장동 일당 중에서 그분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들 김만배를 거기서 좌장 내지는 형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나이가 어리고.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녹취록에 정경학 녹취록에 나온 것 아닙니까? 네네. 그때부터도
그분이 바로 이재명 아니냐 예. 이렇게 했는데 김만배가 뒤에 이제 이 말을 바꿨어요. 네. 내 거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처음에는 이거요. 그 검찰 조사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거 구 사업자들끼리 그냥 갈등이 일어나니까 한 말이에요. 했다가 그 다음에 나흘 후에는 또 말을 바꿉니다. 아니 그분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라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이다. 검찰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한 3번을 바꿉니다. 근데 최근에 대장동 재판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김만배가 이거 터지면 큰일이다. 이재명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것으로 녹취록에도 나와 있는데요. 네. 지난달 28일이죠. 재판에서 남무기가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정영학 증인한테 추궁을 했죠. 자기가 직접 나와서. 어떻게 얘기했다는 야, 거. 김만배가 얘기한 거 너 기억하지 않니?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분에 관련돼서 얘기를 합니다. 김만배가 얘기했잖아. 2015년도에 남욱 지분은 25%고 김만배 지분은 12.5%고 나머진 이재명 측이다. 이것도 아까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만배 지분이 사실 겉으로는 제일 많잖아요. 네. 거의 다 김만배 지분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이 1, 2, 3호를 자기 가족들한테 다 누나라든지 이렇게 분산시키면서 다 합치면 거의 뭐 어마어마한 전체 지분에서 가장 많은 어떤 지분인데 49%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절반 24.5%. 그 액수가 700억이고 그중에 공통비용 예, 빼니까 428억이라는 얘기고 예. 또 얼마 전에도 그 남욱이가 그 1호 그것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이재명 왔을 때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네. 이렇게 했다는 것도 또 지금 녹취록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의 관계가 참 애매한 거예요. 남욱으로 봤을 땐 되게 억울하죠. 자기는 원래부터 성남에 계속 공을 들이고 김만배는 그때 그냥 기자였고 예. 물론 성남 그쪽 일대에 자기 선산이 있었던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진짜 남욱은 거기서부터 계속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대업 시장 때부터 있었던 네. 사람이고 그리고 위례도 자기가 한 번 했고 그런데 자기는 왜 검찰 법 쪽에 인맥이 없으니까 김만배를 끌어들여서 야, 그 사람들 좀 떡값 좀 주면서 나중에 보험 좀 들어놔 이렇게 쓰려고 딱 데려왔는데 도리어 김만배가 다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이 돼서 자주우지 해버리면 50억 클럽 만들어서 척척척 나눠주고 남욱이 봤을 때는 계속 자기네들은 돈만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야, 네가 제일 지분이 많은데 말이야. 네 돈, 네 수익금으로 해야지. 그랬더니 김만배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12.5%밖에 안 돼. 나 몇 %밖에 안 돼. 나머지 다 그분 거잖아. 다른 사람 이재명 측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계속 겹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는 이재명이가 대선에 나가면서부터 이게 이재명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어디서 한번 터지면은 엄청나게 이 게이트로 확산되면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발을 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남욱을 앞세워가지고 뭐 돈 달라고 하면 남욱한테 이렇게 밀어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김만배한테 여러 차례 돈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죠.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대고 돈을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남욱한테 20억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이. 그렇죠. 그 중에 이제 8억 4,700인데 또 그 일부는 또 배달 사고가 나갖고 6억이 간 거 아닙니까? 떡고물을 미리 챙겼죠. 떡고물을. 네. 그리고 남욱도 또 거기서 안양에 뭐 박달동에 있는 한약고 이전 약속을 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경기도지사니까 안양 충분히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대가가 있어야지 계속 돈을 주죠. 이미 대장동 끝났는데 그래도 그렇죠. 계속 손을 벌리니 장사꾼들이 그럼요. 그냥 돈 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요. 대가 없는 뭐 그런 공짜 점심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공소장에는 이재명에 대해서 56번, 56번을 언급을 했는데 공모 관계다. 이것은 이렇게 확정해서 그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국 56번이나 언급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이가 이 모든 대장동 비리의 총책이다. 총괄을 했다. 뭐 그런 내용 아닐까 봐요. 저희들이 뭐
그 공소장을 못 봤으니까 56번이 어디다 어떻게 언급했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럼요. 아니, 그건 사실 그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이나 정진상과 유동규가 짜고 이재명 모르게 이런 어마어마한 4,040억 원이나 되는 수익을 나눠 가지려고 공모를 해서 이재명을 따돌렸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지금 그때부터 사실은, 그 모든 책임을 다 지고 내가 이 아랫사람들을 잘못 리더를 했다라고 하고 아예 공직에서 사퇴를 한다 이렇게 했으면 또 모를까. 지금 이재명이 저렇게 뻔뻔스럽게 난 모르는 일이다처럼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 자체가 얼마나 거짓인가는 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설계했다고 하죠. 모든 서류에 자기가 다 사인을 했죠. 이 서류라든지 과정들을 전부 다 이 생생하게 있고 자기 입으로 설계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자기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또 하나 보도한 것은 뭐 유례 신도시 사업 여기도 비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비자금을 43억 원을 만들었다. 이야기는 여러 차례 보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분양대행사와 토목공사 대표로부터 23억, 20억 각각 이렇게 받아 챙겨갖고 그 중에 이 비자금 만들어서 돈을 썼다. 이재명 재선 자금 뭐 이런 것들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조금씩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죠. 43억이 어디로 갔느냐, 그걸 지금 찾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압수수색은 반부패 수사 1부입니다. 근데 지금 미래 신도시는 반부패 수사 3부 강백신 부장검사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43억 중에 23억은 말씀하셨듯이 시공사인 호반건설이 분양 대행업자 A씨에게 지급하는 대행 수수료 40억 원을 부풀려서, 그러니까 40억 원으로 부풀려서 과다 계상을 한 다음에 그것을 빼낸 거죠. 그 다음에 20억 원은 토목공사 업체 대표가 조달을 한 것이고요. 그럼 이 43억 중에 현재까지 조금 더 드러난 것은 8억입니다. 8억을 남욱이 김만배한테 줬고, 김만배는 이 중에 3억 6천을 유동규한테 줬고, 유동규가 그 중에 또 1억을 김용한테 주고 5천만 원을 정진상한테 줬다. 이거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43억의 나머지 돈, 이게 그게 어디로 갔냐? 세탁을 한 거잖아요, 완전히. 세탁을 한 돈들을 어디다 썼나라는 것이 지금 반부패 수사 3부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 건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용은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 정진상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진상 소환도 초유기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김용은 전격적으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동시에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포영장은 구속영장보다도 더 요건이 강화된 그런 그 영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신을 갑작스럽게 구속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물론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등 남욱 등 이 대장동 일당의 증언이 굉장히 지금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김용 부원장의 그런 이 기소장에도 나와 있지만 일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또 권종, 그러니까 얼마나 다발, 돈다발이 그러니까 어떤 거냐? 사람들이 다 일치하기 참 힘든 거거든요. 그건 입을 맞추지 않으면. 근데 그런 어떤 권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한 명확한 어떤 증언과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정진상한테는 그러면 이 김용만큼 기억을 없을까요? 당연히 기억. 그렇죠. 뚜렷한 상황이고 또 그것도 당연히 기록을 했을 테고요. 그 이모 씨, 회계 담당 이모 씨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에 다 나와 있잖아요. 돈 준 정황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그런 거 일시라든가 다 나와 있기 그 때문에 메모가 거기에 그렇죠. 돈 준 봉투도 있고 또 돈 준 가방도 있고. 그렇죠. 김용만 메모에 언급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상도 조만간 구속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번 대장동 수사 또 유례 신도시 수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타켓은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이 거기에 사인하고 결제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이재명이 거기서 엄청난 수익이 난다는 것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돈들을 받아왔는데
이재명한테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없죠. 그건 유동규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자기 정치 생명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은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간당간당한 거죠. 그런데 과연 검찰이 이 기소장의 공모관계라든가 이런 걸 안 쓴 거 보면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그걸 밝히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는데 이재명은 난 모른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끼리, 참모들끼리, 아래 사람들, 자기 입장에서 보면 아래 사람들 그렇게 나눠먹은 거 아니냐. 그 사람들 나 죽었다는 어디 증거 내놔봐라.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도리어 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죠. 김용처럼. 예를 들어서 이 끊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똑같죠. 김용과 정진상, 그러니까 유동규를 끊어버렸을 때, 꼬리를 잘랐을 때 돌아온 화가 이렇게 미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진상과 김용을 유동규가 똑같이 나는 모른다, 이 사람들이 했다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멘탈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그때도 제가 교수님께 말씀드렸지만 정진상이나 김용이 안희정이나 또는 장세동 같은 그런 이 닭 다물고 이재명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뭐 정진상이나 유동규는 모르겠지만 김만배는 결국 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사람은 뭐 이재명하고 그런 전혀 인간적인 관계가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네. 이익 때문에 서로 뭉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대장동 일당들이라는 그렇죠. 게. 다만 뭐 정진상이는 입을 다물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김용도 정치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만배, 김용 정도가 입을 열면은 뭐 이재명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사실 앞으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에게 정진상은 정말 대단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든 걸 털어놓으면서 앞으로 이 상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정진상이 없는 이재명이 당에서 그만큼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을걸요? 결국 정진상까지 구속이 되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까지는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입을 다물고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재명의 그러한 범죄 혐의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뭐 속출을 할 걸로 예상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재명이가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 자기 수석들은 다 잘려나가고 자기 혼자 그거 앉아있는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전 후보가 SNS 활동을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왜 그럴까? 근데 흐름이 뭔가 지금 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낀 그런 행보가 아닐까 싶고요. 결국 그러면은 정진상 다음에는 이재명의 소환 또 구속은 뭐 별개로 하더라도 그건 네. 뭐 국회가 169석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구속영장을 뭐 청구를 하더라도 체포영장이라든가 하더라도 뭐 거부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충분히 기소를 할 수밖에 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달이나 내달 초까지는 이 대장동 수사도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전망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대장동만이 아니라 성남 FC도 상당히 지금 진척이 있고 예, 이제 기소 가능한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거든요. 연루된 사람도 훨씬 적고 여기는 워낙에 이익 집단들끼리 서로 정영학 따로, 남욱 따로, 김만배 따로 다 따로라서 상당히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 힘들었지만 성남 FC야말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장동보다는 성남 FC에서 이재명이가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더 크죠. 네.